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 곳곳에서는 낡은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과 주민 참여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이를 통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목포 등 여러 곳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도시재생은 대한국토부 그리고 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한 도시재생을 창구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도시재생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급속한 그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신시가지로 중심의 그 네. 도심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기존 구시가지의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상업 기능의 쇠퇴 그리고 도심 공동화 등과 같은 상황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1960년대 이후에 도시계획은 건축적으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50여 년 이상을 갖다 추진해 왔어요. 네. 하지만 도시재생은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본다고 볼 수 있죠. 네. 단지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이념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협동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공공성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해 나간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불어 행정상의 규제와 강화 그리고 획일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절충하여 완화시키고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양성을 조화롭게 끌어갈 네. 수 있는 그 중간 완충 역할을 그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관하고 민 그리고 전문가의 그 지원 조직이 그리고 함께 공유해서 그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명 뭐 침체된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다고들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목포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목포 해관 설치에 따른 근대 통상 항만의 역사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까지의 네. 생활사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장소고요. 2018년 8월에 등록문화재 718호로 지정되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장소로 등록문화재가 지정된 예는 이렇게 목포가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포에서 근대 역사 공간을 찾아가는 방법은 목포역에서 시작해서 오거리 방향으로 가시면 오거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거리에서 선창 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 구간만 가다 보면 김영자 갤러리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에 화신백화점 자리인데 거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쭉 가시다 보면은 그 공간 자체가 근대 역사 공간이고 네. 거기에서 유달 초등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구획이 정해졌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네, 목포 근대 문화 공간의 그 특이성은 근대 초기의 역사적 그 공간 구조가 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생활 거주 공간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 지역의 가로를 중심적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별로 형성되었던 그 당시에 그 전용 주택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유흥지역으로 구분되었던 지역의 그 공간 구조에 관해서 좀 더 전체적인 역사 가치를 더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해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이 외국 사람의 그 이문화 생활 공간 구조가 1945년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개조하고 변형이 되었는지 네. 이러한 기본적인 거주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 우선
네.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 문화적 가치만 논할 게 아니라 생활 공간의 변천 과정을 조사 연구로 우리나라의 거주 문화와 외국인의 그 이 문화와의 차이점을 명백히 그 찾은 것, 그게 좀 더 관찰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직 조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또 가로 경관 등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학술적으로 그 연구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우선 시급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통해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한번 쭉 그려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의 중심부가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구도심의 그 모든 그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도시의 세태화가 되고 그리고 또 공동화가 되고 그리고 생산층의 인구가 이제 격감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침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 도시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그 도심부의 생활적 그 지속성을 확보해서 활성화한다는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지원을 하고 전문가가 지원을 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하는 이것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도심을 좀 효율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설사께서는 현장에 또 직접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유입 인구가 그러니까 관광객이든지 또는 거기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든지 옛날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공간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본 풍경이 지금 풍경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가게들도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집들이 좀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너무 좋고 도시의 생기가 불어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직접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구도심 재생의 해결책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문화유산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지역 시민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이나 관광객 반응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지금 현재 관광객 반응은 이제 하도 이슈화돼서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둘러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전에 왔던 분들이 더 많아요, 또. 내가 전에 거기서 살았고 또는 전에 목포를 다녀갔던 그곳인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또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오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뉴딜 사업의 그 근본적인 활동 주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중간 지원자의 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의 협력과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한다면 좀 더 구도심의 그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원도심 활성화로 인해서 기존 주민이 떠나는 경우도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그 민속마을에서도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그 관광객으로 인해서 그 개인의 사생활이 좀 이렇게
침해를 받는 그런 경향이 참 있고 지금도 또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 관광객의 그 급증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좀 본다면 그러면 관광객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매너라든가 이런 안내와 그리고 또 거주 공간을 그 개방하는 시범 가옥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마을 공동체 그리고 각종 그 단체를 조성해서 그 주민의 자주적인 그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같이 그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해설사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염규환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주민이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3.1절이라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거기가 태극기를 다 이렇게 집집마다 꽂아놨어요. 근데 또 너무 막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옛날에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에 우리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는 그런 감동과 또 그런 공간에 또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는 감동 또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거기에 태극기가 봉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 봉 위에 그 무궁화로 된 거 있죠. 봉우리가 하나 빠졌다고 그거를 신고를 이제 뭐 와서 이거 좀 다시 끼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또 봤을 때 지역 주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꽃이 필 철이 아닌데 관광객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고 꽃을 5만 원어치를 사다가 집 앞에다 딱 이렇게 피워놓은 거 이렇게 꽃을 펼쳐놨더라고요. 이것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불편사항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끼웃끼웃한대요. 거기는 창문을 이게 요즘 주택이 아니라 창문을 바로 열면은 뭐 현관이든지 아니면 방안 구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자꾸 끼웃끼웃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을 부분을 보여주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 동선을 좀 이렇게 차단하는 문구를 써서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관광객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가서 본다고 막 이렇게 막 여기 열고 막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도 그렇고 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확실히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원주민이 떠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쵸. 제가 이제 이 머리를 그쪽 미용실에 사고 왔는데 거기서 한 30년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는데 근데 같이 늙어가는 거야. 비장원 장소도 늙어가고 있고 또 본인도 늙어가고 있고 고객도 늙어가고 있고 그래서 안 떠나고 싶다고 친구를 이렇게 잃은 것 같아서 안 떠나고 싶다고 거기 계속 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서 산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은 30대 후반 청년이 돼가지고 그 유달 사진관이라고 새로 사진관을 차렸어요. 근데 월세가 만만치 않아요. 월세 40만 원씩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내 추억이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손님들 오면 많이 소개도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 잘 되는 사진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오기도 하고 지역민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억을 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뭐 피부로 직접 느끼기보다는 2009년부터 이제 거진 10년을 갖다가 목포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봤지만 이 부동산에 저기는 조금 변화는 생겼다고, 네, 피부적으로도, 뭐 조금, 뭐 제가 직접적인 피부가 아니라, 네,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달라진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좀 좋아졌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그 가옥이라든가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좀 고조가 됐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또 청소도 하려고 하듯, 그리고 또 새로 뭔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재정비 됐다는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어느 부분에선 지금 좋은 반면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실제로 체감하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생기가 도니까 일단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살이 이제 그 사장님이 살이 쏙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살이 쏙 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그 잠을 안 자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했대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 좀 이렇게 왠지 뿌듯해지고 목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도 받고 좋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한 앞으로의 기대 효과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어있는 집이라든가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재정비됨으로써, 그리고 또 유효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지역의 활성화가 이제 가능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마을 공동체 협의회로 그 마을 기업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 상품을 또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자립심, 그리고 상생, 서로 이렇게 도와줘서 상생을 하고, 그리고 협동심이 고조되는 걸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린 지역, 그러니까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섬마을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이런 근린 지역과의 그 연계성이 이제 확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근대 역사 거리의 보존 또 복원으로 서남 지역의 그리고 아주 뭐 세계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근대 관광지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그 기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문화 관광적인 면에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 관광적인 면을 조금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민 자치적인 그런 협동으로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주민들의 그 의식 개선이 먼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닌, 상업을 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닌 우리 그 목포 주민들 전체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그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적 특화 상품의 개발로, 그러니까 그 관광 사업이 오히려 어떠한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이 뭐랄까 목포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공간이라는 점을 갖다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설사로서 좀 어떤 점이 앞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설사라고 하는 직업이 관광객이 와야만이 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관광 안내소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해설사들이 그 공간을 누비면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24분의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15일 근무를 한다 치면 이제 조금 더 관광객이 많이 오면 한 30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놀지도 않고. 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대 효과를 보고 올 수 있겠고, 또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에 우리 또 그 해상 케이블카가 네.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공간으로 또 찾아오실 거니까 저희 역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으로 가야겠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 한복이 요즘 개량을 입냐 아니면은 전통을 입냐 이렇게 이렇게 두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게 도시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은 고쳐가면서 그 모습을 살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고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좀 모습을 바꿔가면 좋겠고,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에 사는 지역민에 의해서 지켜지고 가꾸어 나가면서 보존되고 후세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앞으로 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통해서 난개발을 또 막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도시재생은 결국 주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의미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이 지역의 경제와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